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학폭위 신고와 경찰 신청은 개념상 구분됩니다. 이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한 학교 같은 반 학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쯤 됐다고 할까요? 그런데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때렸어요. 즉 B는 A 폭행의 피해자죠. B 입장에서는 이 행위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신청입니다. 즉 B는 A에게 폭행이라는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한 뒤 이 사건이 매우 가볍다라고 생각하면 학교장 종결 처리를 하겠지만, 사건이 비교적 중하거나 B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면 학교 차원에서 종결할 수 없고 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B와 A 그리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또 학교폭력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관을 개최하여 거기에 A를 출석시키고 A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학교 내 징계 처벌을 할지 결정하여 학교 및 교육청의 차원에서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징계는 뭐 어디 감옥에 가거나 전과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중한 징계로는 퇴학 조치가 있을 수 있고, 그 밑으로 출석 정지, 옛날로 치면 정학이라고 하겠죠. 뭐 그 밑으로 교내 봉사라든지 서면사과라든지 다양한 징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A에게 처분함으로써 학교 폭력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B 입장에서는 학교 혹은 교육청 차원의 징계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B는 학폭위 개최 신청과는 별개로 A 폭력 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고와 고소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고소라고 하겠습니다. 유사하니까요. B가 A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것은 경찰에 A의 폭행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수사하여 법원 재판에 넘겨 처벌해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경찰은 A, B 그리고 관련인들을 조사한 뒤 사건을 A 폭행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A에 대하여 역시 폭행이라는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 생각하면, 사건이 매우 중하다 싶으면 형사법원으로 넘겨서 A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징역형이라든지 벌금형 등 성인들이 받는 이른바 전과로서의 불이익이 남게 되는 처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하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 이른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년재판을 담당하게 된 법원에서는 A에 대하여 여러가지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 있죠. 이 소년보호 처분도 가볍게는 1호 처분, 부모로부터 돌보도록 한다로부터 가장 무겁게는 소년원에 2년씩 수감되는 소년원 수감 처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징계 처분과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서 내려지는 형사처벌 혹은 보호처분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A를 응징할지는 피해자인 B 혹은 B의 부모님의 마음에 달려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처음 예를 든 것이 폭행이었는데 폭행이 아닌 성범죄다. 그러면 사건은 학폭위 개최 신청과 동시에 학교에서 경찰의 수사 의뢰, 즉 고발 조치를 함에 따라 학폭위 처분과 경찰, 검찰, 법원에서 내려지는 형사처벌 혹은 보호처분이 같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B가 만약에 A한테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는 이유로 A에 대하여 학폭위 개최 신청을 하면은 A는 학폭위 절차가 진행돼서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 추행이라는 성범죄로 학폭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폭행과는 달리 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B의 의사 혹은 B 부모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A가 성범죄로 학폭위 개최 신청이 되면 당연히 형사사건에 대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A에 대한 처벌 관점에서만 살펴봤는데 사실 B 입장에서는 처벌이 아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B와 B 부모님이 A와 A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A와 A 부모님은 이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A 책임이 없거나 혹은 매우 작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B 부모와 B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 없이는 어렵겠죠.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청소년들끼리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다툼이 있을 때는 이에 관해서 진행될 수 있는 절차는 학폭 절차, 형사보호 절차, 민사 절차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소년사건 전문 대한변협 등록 공식 전문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